자, 5번에서는 A,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있다. 표시가 좀 희미해도 알려주고 있죠. 직각이 있다. 점 C에서 선분의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여기도 직각이다. 이거는 중2 때 배운 닮은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 다 일단 알아야 풀어요. 선생님이 아직 뒤에 읽지도 않았어? 뒤에는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잠깐 개념. A, B 전체를 C라 하고 왼쪽 X, 오른쪽 Y, 가운데 H 이렇게 해볼게요. 닮은 조건, 닮은 비에서 들어있는 공식들이 있어. 요거를 소공식이라 배웠을 수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성질들 A제곱은 X, C B제곱은 Y, C H제곱은 X, Y 이게 닮은 비에서 나온 것들이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 밑변과 높이 두 쌍이 있어요. A, B는 CH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지 분명 들어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얘를 안 써먹어? 말이 안 돼. 요거 체크하고 내가 이걸 몰라서 못 풀었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 공부해야 돼. 왜? 다음에 얘 나오면 또 틀릴 거야? 아니지. 내 거 만들려면 공부해야 돼요. 문제 가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야. CH 길이는 1이고 얘는 1이래요. 여기 1. 삼각형 넓이가 3이다. 그러면 얘는 6이다. 그지? 전체는 6이네요. 벌써 나오죠 하나? BH 길이를 X라 할 때, 이 오른쪽 쬐까란 놈을 X라고 할 때,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야, 그러면서 바로 H제곱이 들어있구만. H제곱 들어있죠? 그런 식을 얻었을 때 이 값은 풀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1제곱은 왼쪽, 오른쪽. 그래서 풀어줄게요. 6x 빼기 x제곱이니까 왼쪽으로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런 거 각자 설명해 준 적 몇 번 있는데 어떤 시계값이 0 나왔어? 얘를 얘로 나눠라. 어제 했지? 자네 어제 했지? 기억나? 얘를 얘로 나눠라. 나머지의 차수만 갖고 풀면 되겠죠? 나눠볼게요. 변형 그런 거 하지 마. 눈에 보이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게 나눠주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연습되어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어. 자, 가볼게요. 2x. 그냥 기다려봐. 알려줄게. 자, 둘이 곱하면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2 x제곱 2x 빼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2차로 나누면 1차 나올 때까지 해야겠지? 1차 이하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더요. 플러스 2 해가지고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2 2니까 빼주면 6x 플러스 5. 자, 좋은 질문이었어. 얘를 왜 나눠요? 한번 써볼게. 검산식을 써볼게요. 지금 이 3차식, 물어본 3차식은 x제곱 요 식으로 나누니까 목이 2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x 플러스 5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머지 이 나눗셈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x에 무엇을 넣어도 성립하는데 알고 있어야 될 게 꼭 x가 몇일 때만 이게 대입이 아니야.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도 있겠죠. 등식, 항등식도 등식의 종류니까 복소수 범위, i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있겠지. 나는 이 식이 0일 때 그때의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이 식이 0일 때 얘가 0일 때 해주면 곱해서 날라가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는 질문한 3차식의 값은 얘랑 같아요. 요거 구하면 답이요. 그러면 이제 6x 플러스 5는 어떻게 구해요? 필요하면 근해 공식이라도 써야지. x값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근을 얻어내는 방법은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이야.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이라도 써볼게. 자, x는 절반 마이너스 3 뺄마 루트 8이죠? 2 루트 2. 근데 1보다 작아요. 이것도 생각해야겠지. 3의 제곱은 9, 얘 제곱은 8. 더해지면 좀 커지겠죠? 빼주면 딱 1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x는 3 빼기 2 루트 2. 요게 답이네. 그래서 6, 3, 18에 5. 이렇게.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오면 맞춰주게. 충분히 연습해서 해볼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왜죠? 중학교 개념이니까 오히려 좋은데. 자, 6번에서는 등식이 x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항등식이란 소리니까 x 개수가 0에서 이거 나오고요. x 입장의 상수항이 0에서 이게 나오죠. 어차피 시험 범위 아무리 적게 나와도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는 무조건 들어있기 때문에 갖다 써먹어도 돼. A, B는 실수다. 합과 곱이 주어졌죠? 잘 생각해봐. 너희의 합과 곱이 주어졌어. 그러면 얘들은 A, B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도 돼. 파트가 뭐 항등식이라 해서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시험 볼 때는 다 나온단 말이야. 해도 돼요. 그러면 세워주면 좋지. 뭐예요? 두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야, 둘 다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요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두 실수를 더하면 음수. 더해서 음수가 나오는 놈들은 너무 많아요. 짝이 너무 많아.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넘겨볼까? y는 넘겨요. 직선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될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몇 개인데요? 매우 많지. 그 순서쌍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많아, 아직은. 이해돼요? 그러면서 곱했는데 양수야. 얘는 좀 큰 힌트예요. 곱했는데 양수면 둘이 부호가 같다야.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서 더해서 음수라는 것은 둘 다 음수라는 거죠. 둘 다 음수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어요. 둘 다 음수. 잘 봐봐. 둘 다 음수. A, B 둘 다 음수예요. 요거 한번 써볼게.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곱을 내가 풀어 써줄게. 그러니까 요거 놓치고 가면 틀린 거야, 이제.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자, 루트 A를 제곱하면 그냥 항상 A예요, 얘는. 뭐 마이너스 빼고 안 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A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0도 되고 음수도 되고 양수도 돼요. 왜냐하면 정의야. 어떤 수의 제곱근을 뿔마 루트 A라고 해요. 여기서 A는 음수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다시 제곱하면 A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이게 헷갈리면 연습해보면 돼. 연습해보면 돼요. 연습. 봐봐. 한번 보여줄게. 제곱한다는 건 이거지. 자,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둘 다 음수면 곱하는 건 맞지만 추가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얘 제곱 안에 것만 끌어오면 돼. 그래서 제곱하면 A. 뒤에 먼저 할게요. 둘이 곱하면 B에다가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여기 틀리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가 중요한 거야. 둘이 곱하면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면 뭐 나와야 돼? 루트 AB는 맞지만 빠져야지. 이런 애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해도 좋지만. 그래서 답은 얘 넣어주면 이거. 얘가 1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2예요. 아, 더하기 2는 답에도 없네. 이제 내가 이 문제 푼 다음에 0을 넣어놨겠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 야, 이것도 중요해. 지금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 좀 좋은 것 같아. 자, 7번. 두 다항식 fs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야, 모든 실수. 이거 다 항등식이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 gx를 얘로 나눈 나머지. 결국 뭘 물어보는 거죠? g4. 바로 나와야 돼. g4를 물어보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g4는 4가 들어가서 16f4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중요한 건 나조건이네. 요것도 항등식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함수가 g, f 두 개지만 gf에 관련된 식이 또 있죠?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gx가 얘로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x제곱 fx로요. 그럼 뒤에가 그대로 온다면 얘랑 묶일 수 있겠지? fx로 묶어준다면 얼마 들어오죠? 4x제곱 빼기 4x. 우변은 이따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4x가 앞으로 오고 x 빼기 1의 fx. 여기까지 왔으면 풀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여기까지 왔으면 풀 줄 알아야 돼요. 계속 항등식인데 x에 뭘 넣을지가 눈에 보여야 돼.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할 생각에 잘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막혔다? 항등식이라는 걸 까먹었을지도 몰라.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뭘 몰랐지? 그래야 이 문제 오답 정리해서 푼다 나중에. 그냥 대충 풀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또 못 풀 거예요. 시간은 다 있어. 기회는 있어요. 자, 여기 항등식 fx 뭔지 몰라. x에 뭐 대입하면 좋겠죠? 0과 1 두 개 있고 문자는 a, b 두 개 있네요. 야, 두 개 잘 대입해서 연립하면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볼게요. 자, 0 대입이 있고 1 대입이 있어요. 0 넣어주면 0은 쌤이 너희한테 보여주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좀 꼼꼼하게 풀어야 답 맞출 수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서술형 풀이에요. 이런 느낌이. 0 넣어주면 누구? B. 그러니까 손이 좀 바빠야 돼. 머릿속으로 암산을 최대한 안 해야 돼요. 1 넣어주면 얼마? 0은 111이니까 개수들만 다 가지고 오면 이것도 써. 1 더하기 2 하지 마. 써. 어차피 3 써봤자 정리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3으로 써봤자 누가 박수 안 쳐준다고. 암산해서 맞춰서 10점 주진 않아요. 써야 돼. 얘가 0이니까 A는 얼마? 넘어가. 3. 됐죠? 이런 정리를 하다가 틀리지는 말자는 거야. 정말 아까운 거야. 안타까워 진짜 그런 거 틀려오면. 자, 그래서 A, B는 다 나왔고요. 지금 이 항등식은 X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또 X제곱 곱해가지고 막 GX 정리를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 G4를 구하는데 필요하면 뭘 쓸 수도 있다고요? 여기다 4 넣어서 16F4를 구해와도 답이란 말이야. 이걸 구해도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어보려고 해요. 항등식이니까 4를 넣어보려고 해. 그래서 4를 넣어주면 16 3F4죠. 얘는 가보자. 4의 세제곱. 쌤은 이것도 쓰는 편이다. 요거 업데이트해서 또 넣지 말고 일단 그냥 넣어요. 16A 4 들어가고 8 더하기 B. 쌤 암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래 놓고 A, B 들어올 거야. 같이 하면 안 돼. 4 대입과 A, B 대입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분수라도 껴있으면 다 틀리는 거야 이제. 나는 어쨌든 절대 안 틀릴 거야. 계산에서는. 마이너스 3 들어가요. 빼기 48.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16 더하기 8, 24예요. 자, 16F4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3 나눠주면 답은 이렇게.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래. 그럼 구해놓자.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X 절편 구하면서 6,0. 점 P.
A가 A랑 B까지 움직이는데 이 직선 위에서 여기 위에 놀고 있는 점 P, A, B가 있어요. 우리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일단 너는 직선 위에 있어? 대입해요. 이 식 필요해. 무조건 써먹어야 돼.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점 P는 직선 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A, B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A나 B의 범위는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써보면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어려워. X좌표 A는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되고 Y좌표 B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내용들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파악하는 게. 그랬을 때 이거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보면 사실 얘도 연습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 범위는 그럴 수 있는데 봐봐. 문자 두 개의 최소값 못해요. 그래서 식을 하나 줬지. 식 하나는 문자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로 관련된 식에 B가 사라져준다면 되겠구나 하는 그림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내가 파악이 돼야 풀 수 있어.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10B 이런 것도 암산하지 마. 적어야 돼요. 많이 적어야 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 이제. 내가 머리로 잘 안 되는구나. 포기를 빨리 할수록 좋아요. 쌤은 진짜 포기하고 다 쓰잖아. 나도 쓰는데. 요놈의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러면 A로 정의됐으니까 A 범위를 표현하자. 자,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잘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술형에서 없으면 감점이야. 서술형에서 없으면 감점이에요. 왜냐면 점 P가 직선 위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A, B 사이에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좌표, Y좌표를 잘 생각해서 꼭 적어줘야 돼요. 필요한 거야. 자, 해볼게요. 그리고 또 강조했던 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최소값. 추계방정식. 진짜 많이 써야 되겠지? 추계방정식 쓰면 끝나요. 이럴 때 쓰는 거야. 분수정 연재할 거예요. 해볼까요? 마이너스 2A 분의 B. 쌤 이것도 맨날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데 암산 안 하고 맨날 쓰는데 정수 같은 거 밑에 분수를 살리면 돼. 분모를 살려요. 플러스 이거 분의 3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이제 6분의 10인데 이것도 연습이 되면 분자끼리 분모끼리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10 하고 약분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3분의 5니까 꼭지점의 X좌표야. 얘가 3분의 5. 그때 Y좌표가 답이에요. 잘 들어있죠? 3분의 5. Y좌표만 구하면 돼. 해볼게요. 제곱. 자, 이런 것도 써. 3분의 5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좀 겹쳐도 괜찮겠지. 너희들이 할 때는 9분의 50. 그리고 연습이 많이 되면 쓸 때 통분하면 돼요. 쓸 때부터.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통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둘이 해서 마이너스 25. 25를 빼요. 이렇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복소수가 다음과 같을 때 복소수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야, 이거는 개념 한번 보고 와야 돼. 내가 채점해보니까 개념 한번 써야 돼요. 일단 문제 풀기 위해서 내가 이것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 문제 풀어.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형태로 정의하는데 이때 A, B의 조건은 안 쓰면 틀려요. 실수. 복소수의 형태는 세 가지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이거 틀리면 안 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복소수 형태는 세 가지. 뭐 있어요? 실수가 있고 순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있죠? 순서는 바뀌어도 돼.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보죠. 이 복소수가 실수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개념을 나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좀 필요하면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복소수는 모든 숫자, 이거보다 큰 범위는 이제 안 배워. 복소수보다 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숫자는 복소수라고 하고 어떤 특징을 만족하면 더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왜 복소수가 실수예요? 복소수는 복소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분류를 통해서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복소수가 언제 실수야? 뭘 만족하면? b가 0일 때. 어떻게 되면 순허수야? a는 없고,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b가 살아있을 때. 왜냐하면 실수니까 a만 없다고 해서 얘가 순허수라고 하면 안 돼. b가 살아있다는 조건 꼭 써야 되고요. 순허수는 둘 다 살아있는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A, B 둘 다 0이면 여기 위에 거. 자, 근데 이렇게 주면 너무 쉽지. 누가 실수, 순허수 한글로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이 세 가지 분류를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제곱으로 알려주기도 해요. 모든 실수의 제곱은 좀만 생각해보면 돼. 부호 생각해서. 실수와 허수의 차이점은 부호가 있다 없다예요. 대서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항상 0이나 양수. 순허수 제곱하면 음수. 허수는 제곱해도 허수. 유지. 또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세 가지를 분류하기도 해요. 실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나랑 켤레복소수랑 같다. 얘들아, 당연히 얘랑 똑같은 말이겠지? 둘 중에 더 이쁜 표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고 해서 또 막 모르고 그러면 안 돼. 두 그림 중에 이게 이해하기 쉬워서 쓴 거예요. 순허수는 이거. 정의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뒤집기 때문에 A 없이 완전 반대 부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0.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줬다고 또 모르면 안 돼. 두 그림 중에 이게 더 이해하기 좋아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얘는 뭐 없어요. 그냥. 그죠? 얘는 뭐 쓸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이런 문제를 푼다는 말이 안 돼.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쉬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야. 개념 모르면 한없이 어렵고 이것만 알면 잘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돼. 자, 문제 가볼까? Z를 제곱하면 음수래. 제곱하면 0과 양수. 우리 흔히 말하는 양수, 음수는 실수 범위를 얘기해. 양의 실수, 음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라면 원래 것이 순허수다 하고 푸는 거야.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하는 문제가 아니야. 제곱하기 전에 누군지로 분류하면 풀면 돼요. 그러면 너가 순허수가 돼야 돼. 그런 문제예요. 너가 순허수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쉬운 조건으로 가면 끝나죠.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 이제 인수분해 해볼까? 실수 부분이 누구냐? 자, 너는 사라져야 되고 허수 부분이 누구냐? 너는 0이면 안 되지. 그래서 위에서 해는 2 또는 3. 0이 아닐 때는 또는이 아니라 둘 다 아니어야 돼요. 공통수학 2에서 명제를 배운 친구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또는의 반대는 and죠. 부정시키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이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부정시키면 and.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공수2를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 알고 있으면 돼. 요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텐데 둘 다 아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요. 그래서 2랑 3 중에 2를 제외하면 답은 3. x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3이 들어가주면 자, 3 들어가주면 위에는 0 되겠죠? 여기 3 들어가면 되겠네. 10 곱하기 1이네요. 그러면 10i네요. 그래서 제곱하면
이렇게. 지금 두 변의 길이가 4인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각 변 위에 두 점을 잡고 여기에 평행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평행. 그렇게 해서 두 점이 나왔고 또 A, B의 평행. 이렇게 평행선들 그어놨어요. 이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지금 닮음이야. 왜냐면 평행선들이 많이 있어요. 자, 둘이 곱하면 2.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쪽을 A, 여기가 곱하면 2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A, B,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A, B 곱하면 2 이런 상태고요. 어두운 넓이가 전체 넓이의 4분의 1. 여기서 닮음 좀 써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등변이니까 뭐 각도 모르고 직각을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표시해볼게.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을 표시해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죠. 또 평행이니까 니들도 다 이렇게 같은 각을 가지면서 왼쪽 삼각형 전체랑 닮음, 가운데 것도 전체랑 닮음, 밑각 두 개만 닮음이 되잖아. AA 닮음이에요 지금.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닮음비에 제곱하면 넓이비야. 닮은 도형이니까 그걸로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닮음비라는 것은 대응변 길이에 비해요. 대응변 몇 대 몇, 한 쌍만 찾으면 끝나. 근데 그림이 지금 잘 되어 있단 말이야. 막 돌리고 뒤집는 필요 없으니까 눈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해주면. 자, 작은 놈이랑 전체랑 닮은 비는 이걸로 볼 거예요. B 대 4예요. B 대 4. 그러면 넓이의 B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운데 친구의 얘는 이걸 따라가면 돼. 이 C가 그대로 온단 말이야. 평행사변형이라서. 그래서 얘는 넓이 B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친구의 넓이 B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내가 전체 넓이를 자 써줄게. 이 넓이의 B는 왼쪽 삼각형 넓이 몰라. 그리고 전체 넓이를 S 뭐 이런 식으로 해줄게.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이 삼각형 넓이는 이거니까 삼각형 넓이는 16분의 B제곱 곱하기 전체예요. 좀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어두운 부분 전체 넓이를 이제 이렇게 3개 더하면 된단 말이야. 한번 써볼게. 왼쪽 거 넓이 S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거 얘들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에요. 얘가 전체의 4분의 1 이렇게. 이 식은 좀 얻어내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만. 어렵지? 자, 16을 곱해볼게. 그러면 S 나누고요. 얘는 얼마? 16 곱하면 4. 그러니까 얘랑 잘 써먹으면 돼. 그리고 질문은 뭐냐면 L12, C예요, C. C 값 구하면 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곱셈공식 변형을 좀 써볼게. 곱셈공식 변형. 왜냐면 지금 A, B 곱하면 2니까 뭔가 좀 쓰긴 써야 돼요. 얘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4는 대입해볼게. 4제곱 16 마이너스 2 요만큼이니까 얘가 6 나오죠? 16 빼기 12 하면 되기 때문에 6이야.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6이에요. 이제 갈 거야. A, B 곱하면 2예요. 그리고 여기를 C로 묶어주면 이거예요. 맞죠? A, B, C 더하면 4니까 얘는 4 빼기 C랑 똑같아요. 그래서 곱해주면 4C 마이너스 C 제곱은 4 넘겨서 C 제곱 빼기 4C 더하기 4
0 완전 제곱식. 오케이. C는 2예요. 2. 이렇게. 14번. 양수 A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의 최소값이 0일 때 얘는 꼭지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축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주는 문제들은 좀 쉬운 편이야. 왜냐하면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거든. 축이 어디 있냐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4 나오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4. 주어진 범위는 어디냐? 이런 문제는 많이 해야 늘 거야. 0부터 양수 A. 자, 0은 왼쪽에 있겠지만 A가 어디서 끊길지 알아요? 나눠서 해야 돼. A가 여기에 있을지 후보 하나, 후보 둘 모르죠? 그래서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4인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는 0부터 A. 여기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 A에서 발생하겠죠? A를 대입해주면 우리 일품에서 이런 느낌 한번 해봤는데 한 적은 있어. 이런 식이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8a 다시 쓸게. b는으로 할게요. b는 싹 넘겨.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a 이런 식이 지금 성립하고 주어진 것의 최대값에서 또 똑같아. 문자 두 개의 최대값 못 구해요. 하나로 바꿔줄 거거든. 그래서 4a 플러스 b. 자, 4a 플러스 b는 4a 플러스 b. 요 놈의 최대값 구하면 돼.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A 범위가 들어있어요. 요 범위에서 요 놈의 최대값. 이런 문제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a. 이거 2 나누면 안 돼. 나누면 안 돼요. 등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축도 써도 돼요. 축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에요. 1. 위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1. 4보다 작아야 돼. a는 4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최대값이죠. 그래서 1 넣어주면 10이네요. 이때 최대값은 10. 두 번째 후보랑 해서 제일 큰 거 골라오면 돼. 아마 두 번째가 되나 봐. 자, 두 번째는 A가 4보다 클 때 등호를 같이 껴줄게요. 2차 함수의 그림은 꼭지점이 4인데 주어진 범위가 X는 0부터 A까지. 근데 4를 넘어요. 이렇게. 최소값이 0일 때 꼭지점이구만. 이해되죠? 그래서 A에 4를 집어넣어주면 4 넣어주면 얘가 0이네요. 그래서 이때 B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 보내고요. 이렇게 요 식이 성립하면서 주어진 놈의 최대값 4A 플러스 B는 4A 플러스 B 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 요 놈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데 범위는 요거. 요 범위에서 요 놈의 최대값. 또 그려보면 축이 자, 마이너스 2a분의 b. 선생님 조금 안 쓸게. 우리들은 쓰면서 풀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고 4 이상. 자, 4 이상. 4 이상이니까 4에서 최대값이네요.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큰 놈. 어디가? 그러네. 12, 고마워요. 12a네. 자, 12a. 근데 이제 1 들어가면 똑같지? 얘는? 답은 똑같고, 둘 중에 큰 거? 잠깐만. 그럼 축이 바뀌지? sorry. 다시 그려볼게.
자,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0이 3이네. 그래서 4보다 작다. 이렇게니까 여기서 최대값. 그럼 3 넣어야겠구나. 답이 얘가 아니고 얘인가 봐. 자,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8, 36 하면 18. 자,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거. 이렇게. 직선이 두 이차 함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 개수를 ft라고 하는 거예요. 교점수. t라는 거는 계속 바뀌겠지만 그 t가 정해질 때마다 두 그래프와의 교점수도 있긴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수값으로 약속을 해놨고 교점이 3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찾아오면 돼요. 교점수가 3개 이런 거거든. 그러면 요 2차 함수부터 잘 그려봐야 되는데 자 일단 한 놈은 위로 볼록 한 놈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혹시나 너희들 교점이 있을까? 확인부터 해볼게요. 혹시나 교점이 있을지 연립하면 되지. 왜냐하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인데 실근이 있으면 이 근 갖다 하나씩 붙이면 되고 없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체크해 볼게요. 자, 요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오른쪽 2로 나누고 잘 보이네요. 이렇게 좀 바로 갈게. 됐죠? 7x 6 오케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지금 대략 그렸을 때 얘는 좀만 자세히 그려볼게. 꼭지점이랑 다 체크해야 돼. 얘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럼 마이너스 5예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좀 구해야 되니까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5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빼기 14 그러면 25 빼기 14, 11 마이너스 5, 11을 꼭지점으로 갖고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그러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자 하나 그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꼭지점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은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러면 뭐 이런 데 있겠지. 얘가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볼게요.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절편은 마이너스 2 그런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두 교점 얘네들이 좌표가 이건 거지. x좌표가 교점도 찍어줄게요. 마이너스 1, 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 그러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고 얘는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0 나오네. 마이너스 6, 10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직선. 이 직선은 뭐냐면 y는 몇? 결국에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x축에 평행한 이 가로선들에 대한 높이로 생각하면 돼. 높이값. 그래서 그 t를 바꿔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거니까 3개 나오는 게 누구냐 이런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3개 나오는 걸 찾으려면 좀 더 연장을 해보고 자, 봐볼게요. 이렇게. 자, 밑에서부터 가볼까? 여기는 2개. 좀 써볼게요. 다양한 것도 또. 자, 좀 올라가다 보면은 요렇게가 하나, 2개. 그 다음에 요 교점 지날 때 몇 개? 이 빨간색 선.
미안해. 여기 3개지? 못 봤어. 왜 그냐, 오늘. 자, 여기 3개죠? 또, 요 교점질 할 때 하나, 둘, 3개. 얘도 3개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좀 더 올라가면 4개. 이런 게 지금 4개죠, 4개. 또 올라가다 보면 있을까? 여기? 얘도 3개네요. 이해되죠? 또 올라가면 4개, 다시 꼭지점에서 3개. 그래서 총 4개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앞전에 y좌표를 열심히 구해놨기 때문에 t값은 금방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봐볼게. 이때 t는 마이너스 6. 높이니까.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5. 여기는 10. 여기는 11. 이렇게 4개예요. 합은? 이렇게. 자, 20번. 대서관계가 있는 세 자연수. 최고차 한계수가 2인 3차식이 얘를 만족한다. 그럼 우리가 요걸 보고 px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자, p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를 대입했다면 반대로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b나 c를 넣었다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최고차 한계수는 2라고 했고, 그랬을 때 나머지가 다 얼마? 5라고 했고요. 요만큼 보고 세운 거야. 요 앞에 하나 보고. 그 다음 P0은 65 넣어볼게요. P에 0은 0 넣었다는 것은 A, 마비, 마이너스 C 다 곱하면 요렇게 요거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A, B, C는 30 나오고요. 질문은 P6을 질문했으니 이제 여기다가 6을 대입해볼까? 자, 그럼 P6은 어떻게 되냐? 좀 더럽네. 안 쓸게요. 이따가 할게, 이따가. 자, A, B, C 곱해서 30이고 대소관계가 이게 있으니까 좀 생각해봐야 돼. 이게 답이 하나가 아니더라고. 일단은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30의 약수 중에 제일 큰 놈부터 가볼게. 또는 제일 작은 놈부터 가야 돼요. 가운데부터 하면 좀 힘들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 자, 30의 약수를 다 적어볼게, 일단. 이렇게, 5에 6까지. 자, 그럼 만약에 3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둘이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수 나와야 되고 30은 시작할 수 없겠다. 얼마 갈까요? 15 하면은 2가 남았으니까 1, 2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0으로 내려가면 3이죠. 나머지 3. 10 하고 또 없지. 다음 6 하면 5 남았네요. 5. 그러면 1, 5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얘가 5로 내려가면 없겠지. 잠깐만. 10. 잠깐만. 6, 5, 30. 5, 6. 아, 그러네. 5, 6, 30인데 2, 3 있네요. 될 수 있겠네, 여기까지. 2, 1, 6은 안 되고. 그 다음 5 내려가면 3이 있긴 한다만 3의 나머지가 10인데 1과 10, 2와 5 다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끝이네. 답이 이렇게 4쌍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계산이 좀 더럽긴 한데요. 써볼게. P6이라는 친구는 2에다가 A 플러스 6 그리고 6 빼기 B 6 빼기 C 더하기 5 요거는 좀 생략할게. 4개 넣어서 해야 돼.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방정식을 좀 세워볼 수 있겠죠. 인수를 가지고 앞에는 모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서 알파 베타의 합은 8일 때 써놓고 질문한 방정식도 그대로 써볼 거야. 잘 봐.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연습하면.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거지? 지금 요 식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대입만 한 거야.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X자리에 대입만 한 거야. 다 써줄게요. X자리에 대입만 한 거야.
x자리에 대입만 한 거야.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그거는 0의 두근의 합. 우리는 여기서 두근을 얻어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 곱하기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런 사실은 안 바뀌어. 써볼게요. 이거 만족시키는 x값이 근이에요. 근이라는 건 x값이야. 정리만 하면 돼요. 얘만 넘겨볼까? 4x는 얘만 넘어갔어. 1004 빼기 알파. 그럼 x는 뭐야? 근데 이건 나눗셈 해야 돼요. 251. 아, 잠깐만. 근데 두근의 합이니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로 쓸게요, 일단. 이거지.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 하면은 똑같이 들어오겠네.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네 둘의 합이 답이에요. 답은 1004가 2개. 그리고 둘이 묶으면 이거 구하면 답이야. 근데 얘가 8이라고 줬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쉬워지죠. 아까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보통 해줘. 그러니까 2000 나누기 4, 500이에요. 오케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더 쉬운 풀이가 있어. 잘 봐, 경준아. 멍 때린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대입할 수 있죠. 또 대입할 수 있죠. 얘들은 내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F 몇이 0이냐 질문했을 때 알파, 베타에 넣으면 0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F1이 0인 건 몰라. F0이 0인 것도 몰라요. F 알파, F 베타가 0인 걸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문자처럼 왔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게 이 방정식인데 F 1004 빼기 4x 잘 봐봐. 이 방정식의 사실은 야 얘들아 우리 1004 빼기 4x 이 자리에 누가 올 때 된다는 걸 안다고? 이 값이 알파나 베타랑 같을 때만 사실인 걸 안다고요. 다른 거 몰라. 그러니까 이 값이 얘랑 같을 때 그때의 x값 구해내면 두근 쉽게 나와요. 위에 거 안 써도 돼. 근데 요 내용을 이해해야지 얘를 써먹을 거야. 바로 요것만 외워? 시험 문제는 못 풀어요. 아직 내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을 구해주면 이제 그 뒤엔 똑같아요. 구해주면 이렇게 나와. 나머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과정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요거 써먹어야 돼. 요거 시험 무조건 나와. 이것도 이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기본 문제예요. 얘를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이 있고 나머지 그리고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 그럼 이거는 식 하나밖에 쓸 게 없다. 1차식으로 나눈 것은 써봤자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다예요. 질문은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했는데 차수를 써주는 게 좋죠. 몇 차? 3차로 나눴으니까 몇 차? 경준이 몇 차? 2차 해놓고 자 제곱 2차로 나누는데 대입할 게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대입해서 푸는 건 좀 힘들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다시 x 빼기 1 제곱으로 나눠볼 거야. 그래서 얘는
x 빼기 1 제곱으로 묶여주고 나머지가 다 목으로 처리되겠죠. 나머지가 다 목으로 처리되고 이 뒤에는 2차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그죠? 2차를 2차로 나눴으면 목이 하나 나오고 끝나겠네. 누구? A만 나오면 끝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구하는 게 아니라 알려준 거 적으면 되죠.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얘 넣으면 끝나요. 이거 항등식이거든. 근데 이거 한 적이 있어.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요 유형에서. 자, F2는 여기다 2 넣은 거야. 2 넣으면 얘 때문에 사라지고요. 여기 2 넣으면 되죠. 3의 제곱 9A 2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얘가 4 나온다 했으니까 9A는 9 나오죠. A는 1 그래서 자 R0을 구하세요 하면은 R0을 구하세요 하면 C네. 들어가 보자. 자 A가 1이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2X 빼기 3X 1 더하기 1 이거네요. 그래서 R0은 얼마? 2 이렇게 돼요. 자 21번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할 때 우리 어떤 두 그래프가 접한다 하면은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1개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1개다. 중근을 가진다.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뭐 하나는 알고 써먹어야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알고 써먹으면 돼. 하나만.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다. 방정식의 실근이 1개다. 그럼 중근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써볼 건데 첫 번째 방정식 이거 하나 두 번째는 kx 플러스 4 얘네 두 방정식 둘 다 중근 나온대요. 맞죠? 정리해서 판별식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자 해볼게. 일단 얘는 넘겨주면 플러스 4는 0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요 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자 전개해도 돼. 좀 신박하게 풀어줄게요. 제곱이 얼마? 4 누구 제곱이 4냐 누구를 쓰면 된다. 얘 제곱이 4래. 그래서 얘랑 얘죠.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후보 2개고요. 얘까지 동시에 만족하면 하나가 나오나 보다. 써보게도 x제곱 2kx에 넘어와서 kx 8에 넘어와서 4 그래서 이번에는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또 0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뭐 잠깐만 kx 미안해 kx 플러스 4인데 왜 x계수에다가 정리를 했어? 다시 써볼게요. x제곱 kx만 빼야겠지? 그러면은 k 8x는 그대로예요. 미안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 5, 4 빼서 1 요거니까 이번에는 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또 0 전개해도 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 요것도 해주면 좋은데 꼭 제곱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5 하면 뿔마 루트 5 하면 돼. 정리 돼 있으면 좋아요. 이거 잘 써먹으면 좋아. 제곱이 4니까 이렇게 2개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0 속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둘 다 해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죠.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 긴 것을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걸 물어봤는데요. 한번 써볼게.
x 빼기 3 px 빼기 x제곱 얘를 px 빼기 x 나눴을 때 목이 qx라 했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어요. 자, 지금 눈에 보였을 때는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문제에 또 차수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차수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상태야. 아직. 그 뒤에는 이따가 할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px가 만약에 요런 1차식이라면 만약에 얘가 1차식이라면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상수항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나와주려면 생각하는 거야. 얘가 상수항이 나와주려면 px는 일단 뭐 요런 느낌 괜찮겠는데요? 요런 느낌? 이해되나요? 1차 했을 때 상수 나오려면 요런 후보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px가 만약에 1차식이면 자 여기 들어갔을 때 4x 제곱에 x제곱 얘는 2차네? 요것도 괜찮고요. 또 요런 상황이 있고 다시 리셋해서 px가 만약에 2차야 그럼 얘 2차식이지 얘는 몇 차식이에요? x제곱 뭐 시기에 4x를 빼봤자 2차식이지? 그럼 이런 상황은 돼야 안 돼? 안 되지. 3차면요? 똑같겠지. 아, 그 이상은 다 안 돼요. 아, 차수 생각하면 px는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이런 거 모의고사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px라는 식을 좀 알아냈고 이제 대입 한번 해볼게. 좀 더 대입해볼게요. x 빼기 3 4x 플러스 b 빼기 x제곱은 x를 빼서 3x 플러스 b qx에다가 빼주면 b예요. 이렇게 생기네. 그 다음에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일 때 그럼 이제 차수를 생각했을 때 얘는 2차식이야. 얘가 1차식이면 qx도 1차식이야. 이해되나요? 그러고 qx를 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1차를 1차로 나눈 나머지야. 1차를 1차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써볼까? 마이너스 3분의 b 뭐 사실 얘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좀 넣어주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3분의 b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좀 복잡해도 한번 넣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b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쓰고 정리할게. 이거 빼기 3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b 플러스 b 빼기 요거는 b예요. b에 대한 2차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지금 b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b이기 때문에 둘 다 바꿀 거예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빼기 9분의 1 b제곱은 b 해서 요거 정리하면 9분의 1 b제곱 뭐야 똑같이 나오네요. 요시 못 쓰겠다. 그냥 b 나와버리지? 요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 써야겠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일 때. 자, 그러면 px를 qx도 일단 한번 써볼게요. 문자가 좀 많아지기는 해도 cx 플러스 d라고 일단 써볼게. 얘를 cx 플러스 d로 나눴을 때 목이 있고 나머지가 10일 때. 뭐 이렇게 생겼네. 이야.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잠깐만. 전개해가지고 QX 추계하는. 아, 그러게. 그게 낫겠네. 이거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안 할라 했는데 해야겠다. 전개해볼게요, 이거. 써보면 자 4x제곱에 얘 빼고 그리고 b 빼기 12x 빼기 3b는
얘 넘기면 4b네요. 요거 해버릴게. 마이너스 4b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1, 3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될 것 같아요. 지금 b 나오려면은 b에 4 해주면 b 빼기 12 해서 b 12 빼기 이렇게죠. 그럼 얘가 x 빼기 4만 추가되면 되겠네. 이렇게 x 빼기 4.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 px를 qx로 나눴을 때 px를 qx로 나눴을 때 써볼게요. 나누면 목이 4, 4x 플러스 16. 나머지는 이건데 얘가 얼마? 10일 때 b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p5는 20 더하기 b, 20 더하기 b 얼마? 이렇게 다시 수정. 왜 이래 오늘? x 빼기 4 여기 빼기지? 그럼 다시 아니 괜찮아요. 그냥 너희만 볼 거니까 그냥 봐. 그냥 봐요. 자, x 빼기 4 하면 4x 빼기 16 빼주면 얘가 나머지지? 얘가 10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p5는 5 넣으면 20 플러스 b 그래서 14. 이게 맞겠네요.